이제 좀 본격적으로 갈 길이 멉니다. 하나은행 올해는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우선 작년,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공채를 좀 분석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작년 하반기 하나은행 공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대표님. 네,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경쟁률이 아마 상당했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상당했었다. 네. 상당했었다. 정말로 와. 상당했었다. 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수한 인재들이 대거 사실 많이 몰려서 아마 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행복의 비명? 이런 어떤 이야기까지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제가 접했는데 사실 글로벌 쪽에 그런 그 핵심 인력 그리고 이게 이제 빵빵명이라고 돼 있는 게 상당히 아마도 요하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인원보다 많이 채용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기준에서 보게 되면 사실 주요 업무가 이제 해외 M&A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이쪽밖에 없다. 사실 그런 어떤 부분 그리고 글로벌 전략 수립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현지 경영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그 언더라이팅 후선 부서에 관련된 부분 전반적인 부분을 하는 포지션을 뽑았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을 보시면 되고 사실 언어를 조금 보시게 되면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영어, 일본어 이런 어떤 기준일 텐데 사실 아니에요. 국내 대학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여기에 또 들어간 게 포르투갈어 관련된 부분 있죠. 네. 사실 이런 어떤 부분 이게 한번 조금 눈여겨서 보셔야 될 그런 어떤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 항목별 기준을 한번 보게 되면 일본어, 러시아어 또 보게 되면 독일어에 관련된 그리고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상당히 괜찮은 그런 어떤 언어에 관련된 베이스. 과거에 영어, 일어, 중국어하고는 좀 굉장히 많이 그렇네요. 조금 차이가 나죠. 사실 그래서 현지에서 내가 이런 어떤 국가에서 경험했었던 그 학생들, 구직자들이 대거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또 생겼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베이스가 다민족에 관련된 이 부분이어서 사실 두 가지 언어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지원자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는 실질적으로 좀 접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왜 이렇게 글로벌 인력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뽑느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한 200여 개의 그 점포가 사실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어떤 그런 어떤 베이스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적은 포지션이 아니거든요. 이게 글로벌 관련된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아마도 핵심 역량에 관련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직무 전문성도 좀 필요하고 문화에 관련된 이해도 조금 필요하고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도 사실 그네들하고 같이 융화될 수 있고 상품에 관련된 부분 역시 개발한다라고 하게 되면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조금 많이 봤다. 과거의 기준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전문적인 그 라이센스, AICPA라든지 이런 어떤 특별한 이런 어떤 라이센스에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건 어떤 형태가 됐든 지금 최근에는 기본이 된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래서 조금 많이 어려워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이 좀 듭니다. 점점 준비할 스펙들이 누적되는 것 같아요. 와, 사실 계속해서 이거를 충족해야 스펙이라고 될 이야기를 조건들이. 해야 되겠죠, 사실. 스펙은 근데, 스펙이지만 근데 업무를 기본 사항이 된. 그렇죠. 업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네. 사실 우리가 과거에는 이렇게 양성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맞을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그래서 은행에서 투자도 조금 하고 해서 양성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 맞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는 이게 팬데믹이 많은 변화를 줬어요. 사실 이게 속도전이거든요. 지금 최근에는 금융회사들도 속도전이기 때문에 이걸 양성을 해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 뒤처지는 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아마도 속도전하고 연결되는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많은 것들을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제가 만약에 인사 담당자라고 해도 인사 임원이시라고 하게 되면 특히나 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경쟁력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건 수익하고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과거에는 좀 양성을 하겠다, 우리가 양성을 해서 좀 이 인력들을 우리가 쓰겠다라는 의미였다면 이제는 정말 완성되어 있는 인재를 좀 바로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을 좀 단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기준 네. 그 안에서 보게 되면 좀 최근에 좀 확인 한번 해보면 굉장히 스마트해요.
우리 지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그리고 경쟁력을 다 지니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네. 그 기준, 그 모수가 많다라고 하는 게 어떤 형태가 됐든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검증할 수 있는 그 재료가 많다라고 하는 게 되기 때문에 뭐 다양한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양한 경험이라고 하는 게 저는 여행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여행을 다니면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은행들 가서 환전을 한번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행을 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은행 경험 때문에 각 국가 가잖아요. 네. 그 은행에 꼭 가봐요. 오. 가서 얘네들이 좋은 방법이네요. 영업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그리고 독일에서는 한 2시간 반 기다렸어요. 네, 저도 뭐 그런 어떤 정보를 알았지만 사실 제가 뭐 그냥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어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한참 앉아있으면 와서 말을 걸어요. 왜 왔냐? 나 익스체인지 하러 왔다라고 하면 뭐 혹시 뭐 예약이 되어 있느냐? 뭐 예약 안 하고 왔다. 사실 이런 어떤 부분 아주 작은 거. 그리고 이게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 외국계 기업,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점포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죠. 사실 SC제일은행, 그러니까 제일은행 같은 경우도 올해 아마 한 50개 정도 점포가 또 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한국시티은행인데 한미은행과 합병하면서 모든 은행들 점포수를 그 매년 상당히 많이 줄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통합 점포하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예약 형태로 진행을 하고 이게 국내 모든 은행에 사실 어떤 형태가 됐든 영향을 주게 돼 있죠. 네. 근데 이게 동남아 같은 경우 어떠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했었던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이라든지 글로벌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아마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힘을 좀 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하나은행 취업 전략들 하나씩 알아보려고 하는데 직접 뭐 몸담았던 곳이 하나은행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좀 지원을 하려고 할 때 지원자들 이것만큼은 꼭 추천한다라는 게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지원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고 해야 되는 게 사실 저는 뭐 전공은 기준으로 사실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저는 좀 맞다라고 좀 보고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사실 많이 조금 강조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취업에 있어서 전공 관련 부분 그리고 채용 공고를 조금 디테일하게 좀 확인 한번 해보셔야 돼요. 네. 이게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준 안에는 봐야 되는 게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반기 채용은 전년도 하반기랑 그대로 따라갑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상반기에 만약에 하나은행이 채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 때 채용을 했었던 인원 중에 사실 연수를 했는데 관두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15%에서 20% 정도는 아마도 이 턴오버에 관련된 비율을 조금 은행 내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 플러스 일정 부분 인력 이 부분은 조금 채용할 확률은 조금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유선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 그런 어떤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했는데 그 전년도 제가 이제 그 단연간 그 채용에 관련된 부분 저도 뭐 기획을 해보고 했었던 사람으로 보게 되면 점포에서 난리예요. 사람 없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 헤드쿼터인 그 인사팀에서도 내부적으로 그 뭐 인원에 관련된 부분 충원 계획을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에 관련된 부분 안에서는 뭐 150명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하프 정도는 채용할 그런 어떤 계획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조심스럽게 드는데 네. 상반기 채용은 사실 디지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키워드와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글로벌에 관련된 키워드가 아마 중요하게 좀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또 올해를 아마 조금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CEO의 신년사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좀 발표가 됐죠? 네, 신년사를 우리가 조금 유심히 봐야 될 그런 어떤 기준이 있는데요.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게 다 은행과 차이가 나는 게 좀 하나 있어요. 네. 대체적으로 고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은행 가시면 고객님, 네, 몇 병 고객님 뭐 이렇게 하나은행 같은 경우 손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표현 하나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네. 신년사를 잠깐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조금 있어요. 사실 올해는 변곡점에 서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 정점에 서 있는 그런 어떤 계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떠한 변화에 관련된 부분으로 가야 되느냐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 또한 극명하게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떠한 그 조금 강한 어조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플랫폼 금융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고요. 그리고 또 글로벌 금융 그리고 사회 가치 금융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류 안에서 보게 되면 금융의 사회적 가치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지금 최근에 많이 그러니까 부각되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그 중에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강조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데 상당 부분 그 은행에서 상품들이 사실 비대면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사실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도 은행에 가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시스템이 조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나은행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러니까 원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사실 플랫폼 기준 안에서 대체적으로 그 사용자 입장의 편의성을 강조하는 금융 상품들을 대거 조금 이렇게 출시를 했습니다. 그 기준 안에 보게 되면 전년도 이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그 상품 그 기준을 놓고 보게 돼도 사실 디지털 쪽에 굉장히 많은 새로운 상품군들을 지금은 출시를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환경입니다. 또 글로벌에 관련된 기준도요 조금 보셔야 되는데 글로벌 비중이 사실 2021년도에는 하나은행 같은 경우 한 50% 정도까지 조금 끌어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기준을 놓고 보게 되면 아시아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 그리고 아시아 시장이라고 하게 되면 뭐 소위 말하면 동남아에서 근축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 이 안에서 사실 상품과 그리고 관리적인 부분 인재 채용에 관련된 부분 이런 어떤 부분에 역점을 좀 두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그 채용단에서 우리가 확 들어오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이렇게 신년사를 취업 준비에 좀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은행 전형 절차에 따라서 올해 저희가 어떻게 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좀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요. 자, 뭐 플랫폼 비즈니스에 관련된 부분과 뭐 전략적인 기준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전년도에 이제 취준생분들께서 상당히 조금 어려워하고 했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 공채 전형에 관련된 방식이 조금 변화가 있었다. 그 방식에 관련된 변화 안에서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나? 그리고 최근에 지금 뭐 그 서류 시험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각 은행별로 그리고 시중은행들이 다 지금 치르고 있는데요. 네. 그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어떤 부분까지도 조금 디테일한 사항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 하반기에 전형 절차에 변화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됐어요? 사실 서류부터? 서류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사실 큰 카테고리 기준 안에선 우리 그 구직자들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변화라고 하는 게 서류 절차 관련된 부분보다 구술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서류 관련된 이런 어떤 필기 전형에 관련된 그 중요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게 사실 그게 큰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시중은행 5개 금융 그룹이라고 하는 데는 2018년도에 소위 말하면 그 금융기관의 채용 비리가 조금 붉어졌었죠. 네. 그 기준으로 다 5개 시중 금융기관들이 채용의 공정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자라고 해서 블라인드 채용에 관련된 부분을 도입을 했어요. 이제 말 그대로 블라인드에 관련된 기준으로 진행을 하지만 평가단에서 보게 되면 이 블라인드가 사실 그 구직자들에게는 플러스 요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금융회사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구직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왜 그러냐면 사실 전공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채용 시험 평가 필기 시험에 관련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는 그 전공자들 기준보다 비전공자들도 상당히 많은
지원을 통해서 내가 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는 그게 아니죠. 사실 업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공 지식을 내가 학부 때 수업을 받았던가 그렇지 않았던가에 관련된 부분이 사실 차이가 분명히 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뭐 기본적인 경제 상황이라든지 뭐 우리가 미시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돈은 당연히 뭐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ICT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금융 인프라에 관련된 부분, 뭐 랭귀지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 이해도까지 아마도 원하는 그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전체적인 기준 안에서 어떻게 금융시장이 움직일 거냐라고 하는 그런 그 거시적인 판을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까지도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험이 상당히 좀 까다로워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두 번째 1차 면접에서 보게 되면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협상 면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게임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했는데 협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로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개념을 조금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학부에서 수업을 안 하는 걸로 알아요. 네. 이런 어떤 협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 하지만 우리는 협상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협상을 하는 이유라든지 이런 목적에 관련된 부분을 뚜렷이 알고 접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절충을 하거나 한쪽에 너무나 그 뭐 윈 누적 게임에 관련된 기준으로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협상의 기본은 서로 좋아야 되거든요. 고객도 좋고 우리 은행도 좋고 이런 어떤 기반,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이론적인 베이스 안에서 사실 인터뷰에 대한 과제들이 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한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어야지만 조금 면접에서 좋은 성적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그럼 저희가 네네. 전형 절차별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류 전형에서는 사실 많이들 걱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자기소개서, 하나은행 자기소개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주시죠. 자기소개서 내용을 뭐 1, 2, 3, 4, 4개 기준으로 조금 축약을 조금 했는데요. 네. 이건 예나 지금이나 보게 되면 크게 변화는 없어요. 근데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전 4번, 4번. 문항이 네. 좀 눈에 확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내용을 4번 한번 문항을- 알려주시죠. 네. 자, 1번 문항에 관련된 부분 뭐 지금 보시게 되면 표로 나오실 텐데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지원 동기예요. 사실 뭐 내가 뭐 하나은행을 왜 선택을 했느냐 네. 그리고 삶의 목표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급변하는 지금 현재 경제 상황 속에서 뭐 혁신이라고 하는 그런 혁신을 선도한 하나은행에서 구성원으로 그리고 다양한 자질과 역량을 필요로 하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본인이 속해서 있었던 조직 안에서 또는 뭐 학교에서 아니면 강점 사항이 있으면 주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련된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뭐 1600바이트면 한 800자, 뭐 1000자 안쪽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어떤 기준이냐? 저는 이제 서류 전형은 사실 은행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0% 정도만 채우면 웬만하면 넘어가요. 그래서 시험의 굉장히 중요도가 좀 있고 저는 이거 이제 3번에 관련된 부분으로 보게 되면 열정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이야기합니다. 하나은행에 제가 입행할 때 보게 되면 자주 자율 진취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제가 지금도 알고 있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제가 교육이라고 하는 게 문화에 관련된 조직 문화에 관련된 부분을 얼마나 많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받았으면 이렇게 나올까. 저는 뭐 나온 지도 꽤 됐는데 자율, 자주, 진취라고 하는 그리고 이거는 열정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 사실. 그래서 이 부분. 근데 이제 4번이 굉장히 좀 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디지털 트렌드 강화에 따른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져 있는 현재의 금융 환경 속에서 하나은행 입행 시 본인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과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래요. 어렵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난해하거든요. 이거는 IoT, ICT, AI 사실 지금 현재 디지털 금융에 관련된 그 이해도가 없으면 사실 굉장히 좀 따라가기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최근에는 데이터 3법이라고 하는 것들도 조금 유연해지고 해서 금융회사에서 실질적으로 고객들 데이터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내는 기준이 아마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원활해졌어요. 그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은행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 더 2021년도에 강조되는 게 뭐냐면 지금 불안전 판매에 대한 이슈가 우리 2020년 하반기에 라임 사태라든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법제화가 돼서 이제 불안전 판매를 하게 되면 과거에는 금융 소비자가 모든 것들을 책임을 졌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금융회사에 관련된 그 책임이 강조가 됩니다. 그렇다 보게 되면 제가 그 감히 말씀드리건데 네. 이 항목 중에 이 비대면 그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상품의 그 불안전 판매에 관련된 이러한 질문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항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사례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든지 본인이 그런 어떤 상황이라든지 사례에 관련된 부분을 받거나 경험했었던 내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구술을 하라고 한다든지 네. 그래서 시행령에 관련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올 상반기, 그러니까 1분기에 적용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은행 내부적으로도 이 금융 소비자에 관련된 그 보호, 이 법률에 관련된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은행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좋습니다. 올해 자소서 항목으로 콕 집어주셨는데 촉이 얼마나 좋으실지 올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서류 전형 단계에서 사실 뭐 과거에는 더 그랬지만 자격증도 좀 중요하잖아요. 우대 자격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우대 자격증을 좀 보시게 되면 이게 뭐 스펙화되면 안 되는데 사실 어쩔 수 없이 최근에 많이들 또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은행별로 조금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뭐 자산 관리에 관련된 이런 어떤 기준 안에서 필요한 AICPA라든지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실 기본적인 기준은 자산을 관리하고 리스크 부분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에 관련된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시중은행들 기준을 보게 되면 뭐 농협 그리고 우리은행, 기업은행, 뭐 신한은행 모든 은행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신용에 관련 분석사 그리고 위험 분석사 사실 투자 자산 운용 분석 여기에 보게 운용사 이런 것들은 뭐냐면 리스크 부분이에요 거의 다 사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그리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뭐 AFK는 뭐 재무 상담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CFP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이제 외환 전문력 뭐 1, 2종 그리고 펀드 그러니까 이게 간접 투자 상품에 관련된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센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한 그런 어떤 우대 사항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AICPA라든지 CISA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뭐 CFP, 뭐 SQLP 이런 어떤 부분은 사실 이 SQLP 같은 경우는 디지털 금융에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데이터 분석, 쿼리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필요해서 뭐 이런 어떤 사항 그리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도 뭐 CFP 여신 심사위 FRM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 그 국제 신용 뭐 전문가 뭐 그리고 뭐 투자 운용사 그리고 신용 분석사 뭐 이런 어떠한 사실 이게 그 전공에 관련된 기준 안에서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 네. 자격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이 자격증을 다 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할 텐데 좀 대표님께서 추천하는 자격증 이 정도는 한번 갖춰뒀으면 좋겠다. 어떤 게 저는 있을까요? 그런 시장조사 분석사라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건 데이터를 조금 활용하거나 빅데이터 관련된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그 시장조사 분석사에 관련된 부분을 왜 이야기하냐면 최근에 통계치에 관련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고 자료 분석에 관련된 부분 안에서도 조금 필요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금융회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네. 라이센스고요. 사실 저는 조금 더 차별화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조사 분석사 정도로 가지고 있으면 근데 이건 그러니까 뭐 1종, 2종이 있는 걸로 아는데 네, 맞아요. 그 뭐 조금 준비하시게 되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그게 네. 어렵지 않다. 좋습니다. 2종부터 아마 딸 수 있을 네네네, 텐데 맞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필기 시험과 면접이 이어질 텐데 앞서서 잠깐 짚어주셨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좀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면 좋을지 팁을 주시죠. 자,
금융회사는 그 인재 관련된 중요도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면접 진행에서 많이들 했었던 그런 어떤 사례들보다 최근에는 그 이슈가 되는 것들을 우리 지원자분들께서 조금 슬기롭게 조금 준비를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기준 안에서 이제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하반기에도 상당히 많이 문제를 접했었던 게 이 문제였어요. 여기에서 그 행동 지향적인 그 비헤이버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직무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최근에 한 6개월 정도 중요도 이슈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키워드로 좀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이거 관련된 기준으로 면접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 잠깐 하나은행 취업을 준비하신 분들께 좀 그래도 힘내시라고 응원 한 말씀 해주세요. 사실 저도 들어가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네. 지원자분들 저보다 훨씬 더 스마트하고 똑똑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포기만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포기만 안 하면 되는데 나이 뭐 이런 어떤 부분 최근에는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열정 정도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열정에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많이 높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주요하게 좀 목적을 두고 준비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